일본 최대 호텔 그룹의 파격 결정. 예상 밖 대성공의 비밀은 한국에 있었다. 일본 관광업계에 전례 없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분기 일본의 대표 호텔 체인 니코그룹이 중국 단체 관광객 예약을 제한한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했으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매출이 30% 급증하는 놀라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실패를 예견했던 이 대담한 전략 뒤에는 한국관광청의 혁신적인 컨설팅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좀처럼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일본 호텔 업계의 관행을 깬 이 성공 사례 속에 어떠한 숨은 사연이 있는지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BC 국제부 특파원 소피아 윌슨입니다. 그날 아침 편집회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동아시아 뉴스 차례가 되자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편집장 로버트가 일본의 니코 호텔 체인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던졌죠. 중국 관광객 수용을 전면 거부했는데도 매출이 급상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전략 뒤에 한국의 조언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동아시아 담당 마커스는 격렬하게 반발했죠.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적 갈등을 이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편집장 로버트는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내일 도쿄행 비행기를 예약해두겠다고 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죠. 이 취재가 단순한 호텔 이야기를 넘어 복잡한 동아시아 관계의 단면을 보여줄 거라는 것을요. 취재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커스가 저를 불러세웠습니다. 마커스는 예전에 한일 관계 특집 취재를 했었어요. 당시 한국 측의 일방적인 정보만 듣고 기사를 썼다가 일본 측의 강한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이후 누구보다 동아시아 보도에서 예민한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에게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영웅처럼 만들지 마. 과장된 이미지일 수 있으니까. 나도 한국의 관광 혁신이 흥미롭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 성공 사례가 일본에 영향을 줬다는 건 과장일 수 있어.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라고. 아마도 제 취재가 한쪽으로 치우칠까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았어요. 단순한 호텔 전략에 이토록 감정적으로 반응할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널리스트로서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들어봐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일본인 사업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니코 호텔에 대해 물었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해외 언론이 그 호텔에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네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이 이야기가 단순한 비즈니스 전략을 넘어 더 많은 사연이 있음이 느껴졌어요. 어쨌든 도쿄에 도착하면 그 수수께끼도 풀릴 테니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통역사 유키를 만났어요. 유키는 영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이었죠.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키의 효율적인 안내로 시간을 아끼며 바로 니코 호텔 본사로 향했어요. 호텔 본사는 도쿄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일본 특유의 정갈함이 느껴졌어요. 호텔 홍보부 이사 나카무라 켄지와의 인터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우리를 맞이했지만 경계하는 눈빛에서는 왠지 모를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해외 언론에 대한 불신이 있는 듯했죠. 인터뷰가 시작되자 나카무라는 2017년 호텔이 겪은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난징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니코 호텔의 창업자가 객실의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는 내용의 책을 비치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했죠. 그 책은 중국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국민의 니코 호텔 이용을 금지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관광객의 대규모 보이콧이 시작되면서 호텔 매출은
30% 이상 감소하게 된 것이죠. 당시 우리는 거의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에서 당시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일부 지점은 문을 닫아야 했죠. 모든 이들이 창업자의 역사 인식이 회사를 망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었어요. 그는 한 일본인 경제학자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도쿄대학의 사카이 교수였어요. 사카이 교수는 한국이 사드 배치 이후 겪은 중국의 경제 보복과 그에 대한 대응을 연구한 보고서를 니코 호텔에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커스가 그토록 부정했던 한국의 조언이 실제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직접적인 한국의 관여가 아니라 일본인 학자의 한국 사례 연구였어요. 이 미묘한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사카이 교수의 보고서는 한국이 중국 관광객 감소 후 어떤 전략을 취했는지 상세히 분석했어요. 한국은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서구권과 동남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으로 전환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전략이 성공했다는 겁니다. 나카무라는 이 보고서가 니코 호텔의 전략적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중국 관광객 복귀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전혀 다른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심했죠. 이 결정이 호텔을 구했다는 겁니다. 니코 호텔의 새로운 전략은 대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 관광객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유럽과 북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나카무라는 당시 경영진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 자살 행위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CEO의 결단으로 전략 전환이 결정됐어요. 니코 호텔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일본 전통 문화를 강조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렸어요. 그들이 노린 것은 진정한 일본 경험을 찾는 서구권 관광객이었죠. 호텔 내부 인테리어도 일본 전통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혁신적인 전략도 시도했어요. 일본 국내 고객을 겨냥한 애국 마케팅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일본인들에게 일본의 자긍심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객실에서 창업자의 책을 치우지 않고 오히려 강조했죠. 이 전략은 일본 내에서 보수적인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했습니다. 중국의 보이콧이 역으로 일본 내 애국 마케팅의 기회가 된 거죠. 니코 호텔은 외압에 굴하지 않는 진정한 일본 기업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어요. 그리고 일본 국내 고객들에게 강력하게 어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년 만에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2년 후에는 중국 관광객이 많았던 시절보다 더 높은 매출을 기록했죠. 특히 객실당 평균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대신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고객 구성이 바뀌면서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나카무라는 이 성공 사례가 일본 호텔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호텔 체인들이 니코의 전략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죠. 일본 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마케팅, 중국 외시장 다변화, 국내 고객 타겟팅 등의 전략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사안의 진짜 의미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텔 비즈니스 전략이 아니었어요.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적, 역사적 갈등이 비즈니스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였죠. 특히 한국의 경험이 일본에 전파된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두 나라가 표면적으론 갈등 관계였지만 경제적 지혜는 국경을 넘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와의 인터뷰 후 저는 한국의 관광 산업 변화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죠. 유키도 함께였습니다. 통역사로 고용했지만 어느새 취재 파트너가 된 느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한국관광공사를 방문했습니다. 연구개발부 부장의 설명은 상당히 놀라웠어요.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감소한 후 관광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한 것이었죠. 단체 관광객 중심에서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쇼핑 관광에서 문화체험 관광으로 전환했다 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한국 관광업은 18개월 만에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중국 관광객 감소를 슬퍼하는 대신 더 건강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기회로 삼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많았지만 소비 패턴이 제한적이었어요. 쇼핑몰과 대형 식당 몇 곳에만 수익이 집중됐죠.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전략으로 더 다양한 관광지와 소규모 비즈니스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다시 일본의 니코 호텔의 실제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교토에 있는 니코 호텔 지점이었어요. 이곳은 일본 전통 문화를 가장 강조한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일본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흘렀습니다. 인테리어는 모던한 요소와 전통적 요소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호텔 지배인은 자랑스럽게 시설을 안내했습니다. 객실에는 여전히 창업자의 책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책이 오히려 서구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거였어요. 일본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나요? 물론 중국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었지만요. 취재를 계속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대학교의 경제학 연구소를 방문해 보기로 했어요. 나카무라가 언급한 사카이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사카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관광 산업 비교 연구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카이 교수의 연구실은 책과 논문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제 취재 의도를 설명하자 선뜻 응해주더군요. 그리고 제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니코 호텔의 전략 전환은 단순히 제 보고서 하나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더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죠. 사카이 교수는 2017년 니코 호텔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관광산업 전문가들과 비공식 미팅을 주선했다고 말했어요. 완전한 협력 관계는 아니었지만 중국 관광객 감소 이후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양국에서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의 연구라는 형태를 빌렸죠. 이 말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한국 측에서 도움을 주었을까요? 경쟁 관계인데 말입니다. 사카이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동아시아의 관광 생태계는 경쟁만큼이나 상호 의존적입니다. 한국의 관광 산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성공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 그들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죠. 게다가 일본과 한국 모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영향력에 대한 균형추가 필요했어요. 사카이 교수의 연구실을 나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텔 전략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묘한 균형 게임이었어요. 국가 간 공식적인 갈등과 별개로 산업 전문가들 사이에는 실용적인 지식 공유가 있었던 거죠. 한국 측으로부터 이 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이미 많은 정보를 수집해왔다는 것을 깨닫자 지난번에 미처 다 듣지 못했던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민감하면서 조심스러운 내용이었죠. 당시 우리는 사드 사태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일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물론 공식적인 협력은 아니었습니다. 학술 교류의 형태를 빌렸어요.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추가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배울 점이 많았어요.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교류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말에서 동아시아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느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경쟁과 갈등이 있지만 물밑에서는 필요에 따라 지식과 전략이 공유되고 있었던 거죠. 니코 호텔의 사례는 이런 복잡한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쿄로 돌아와 나카무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어요. 제가 알게 된 정보를 조심스럽게 언급하자 나카무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도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일부는 공개적인 연구를 통해, 일부는 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였죠. 이런 교류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양국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실용적인 협력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공통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는요. 이 대화를 통해 니코 호텔 이야기의 또 다른 층위를 발견했습니다. 겉으로는 경쟁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국가 간 갈등을 넘어선 비즈니스 협력이라는 장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협력조차 공개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양국 관계의 현실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단순한 주제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동아시아의 복잡한 국제관계를 들여다보는 취재가 됐어요. 보도 방향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편집실에서 취재 내용을 검토하면서 많은 상반되는 의견들이 오갔어요. 이 이야기가 한일 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단지 비즈니스 측면의 제한적 교류일 뿐이야. 라며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흥미롭다는 의견들도 많았죠. 비즈니스 협력도 중요한 관계의 일부야.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용적 교류가 있다는 점이 오히려 뉴스 가치가 있어. 결국 양쪽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 잡힌 관점에서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광 산업이 중국이라는 공통 변수에 대응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어요. 직접적인 협력보다는 전략적 학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기사가 방송된 후 반응은 예상보다 더 뜨거웠어요. 영국 내 시청자들은 동아시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협력이 공존하는 현실에 관심을 보였죠.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은 객관적으로 우리 보도를 인용했지만 일부 보수 언론은 한국의 영향력이 과장되었다고 비판했어요. 반면 진보 언론은 한일 간 실용적 협력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응은 더 다양했어요. 일부는 한국 관광 전략의 세계적 인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했고, 다른 일부는 더 냉정하게 공통의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도 일주일 후 니코 호텔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카무라였습니다. 그는 오히려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보도 이후 우리 호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의 문의도 크게 증가했어요. 더 의미 있었던 건 이 보도가 업계 내 대화를 촉진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호텔업계 전문가들이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 당국도 유사한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취재를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국제관계는 국가 간 공식 성명이나 역사적 갈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국가 간 갈등, 역사 문제를 넘어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있었죠. 공개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웠던 한국과의 협력도 결국은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였던 겁니다. 표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실용적인 교류와 상호학습이 때로는 더 중요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로버트가 회의 말미에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좋은 저널리즘은 표면적 갈등 너머의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다. 니코 호텔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례였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귀국한 후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제 보도 이후 니코 호텔뿐 아니라 일본 전체 호텔 산업의 중국 탈피 전략이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의 관광 산업 전문지들이 앞다투어 일본 호텔들의 전략적 변화를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점은 일본 호텔들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성공적으로 적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본 호텔 산업의 회복 신화, 한국 모델의 창의적 적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CNN 비즈니스는 니코 호텔을 포함한 여러 일본 호텔 체인들이 중국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고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을 올린 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뤘죠. 세계 호텔 협회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는 니코 호텔의 사례가 주요 사례 연구로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모델로서 주목받았어요.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니코 호텔 CEO가 한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사드 사태 이후 보여준 관광 산업 다변화 전략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경쟁국이지만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이 발언은 국제 언론에서 크게 다뤄졌습니다.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실용적인 협력과 학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특히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들은 이런 실용주의적 접근이 아시아 경제의 강점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한국 관광 전략의 성공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험이 일본에 도움이 됐다면 역으로 일본의 적용 사례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관광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이들 국가에게도 큰 고민거리였으니까요. 이제 중국 관광객 없이도 관광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BBC 본사에서 로버트는 제게 후속 취재를 제안했어요. 이 사례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취재해보는 게 어떨까요? 한국과 일본의 경험이 다른 국가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더 큰 이야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니코 호텔의 이야기는 표면적인 정치 갈등과 역사적 앙금을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학습과 적용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일본 호텔들이 한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이룬 성공은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관광 산업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인 갈등 아래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동아시아 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니코 호텔 취재를 통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모든 취재를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취재를 해왔지만 이번은 정말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새로운 발견은 니코 호텔의 성공 뒤에 한국의 경험과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었죠. 그건 단순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한국이 개척한 새로운 관광 모델의 성공적인 적용이었어요. 한국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위기를 먼저 경험했고 중국 관광객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오히려 더 건강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경험은 니코 호텔에게 명확한 청사진을 제공한 격이었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시장을 대안으로 개발해야 하는지,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이 되었을 거예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사카이 교수의 말이 생각났어요.
니코 호텔은 한국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한국이 제시한 모델은 이론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실제 사례였으니까요. 한국을 영웅처럼 만들지 말아라는 말은 결국 한국은 영웅이 아닌 선구자였던 셈인 거죠.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변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먼저 경험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한 역할을 해주었으니까요. 일본 호텔들은 이 경험으로부터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응용하고 발전시키면서 결국 업계 성공이라는 결과에 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과정이 공식적인 협력이나 교류가 아닌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경험이 일본 호텔 산업의 혁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이기도 했죠. 세계화 시대의 국가 간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우호나 적대의 구도로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긴장 관계에 있더라도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한 나라의 경험과 혁신이 다른 나라의 중요한 영감과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니코 호텔의 사례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상호 학습과 영향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죠. BBC 본사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국의 선구적 경험이 일본 호텔 산업의 성공적 변화에 미친 영향이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관광 산업이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버트는 제 최종 보고서를 읽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이다. 명시적인 인정 없이도 한 나라의 혁신이 다른 나라의 성공 모델이 되는 것. 니코 호텔의 이야기는 한국의 경험이 일본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영향력의 증거였습니다. 이번 취재는 저에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때로는 가장 흥미로운 협력과 영향력이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산업 현장에서의 조용한 학습과 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한국의 경험과 이를 창의적으로 받아들인 일본 기업들의 실용적인 학습 방식이 있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많은 국제 사건을 다뤄왔지만 니코 호텔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실제 비즈니스 현실 사이의 간극,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들의 놀라운 적응력까지. 그날 BBC 편집장 로버트의 직관은 정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텔 뉴스가 아니었어요. 변화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작은 창문이었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된 현실을 보여준 사례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성공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네요. 한국에 닥친 위기는 또 다른 성공을 위한 성장통이었다는 사실이 새로웠습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